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버트 데일 앤드루 사건, 남편을 배신한 아름다운 아내의 범죄. 2001년 11월 20일 오후 39세의 로버트 데일 앤드루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두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당시 로버트와 그의 아내 브렌다 앤드루 8세는 별거 중이었기에 서로 다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버트는 종종 아이들을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 경찰은 브렌다 앤드루의 집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건 현장이 피로 가득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브렌다 앤드루는 부상당한 왼팔을 움켜쥐며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밖으로 기어나와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로버트 앤드루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브렌다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왼쪽 팔 부상 외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로버트는 두 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브렌다의 차량 지붕에서 발견된 169경 탄피 하나와 차고 벽에 박힌 22구경 탄두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두 명의 범인이 서로 다른 총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 브렌다는 로버트가 오후 5시 30분경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차고에서 난방 시스템을 다시 켜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두 명이 차고로 들어와 로버트를 공격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브렌다도 도망치려다 총을 맞았으나 다행히 집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브렌다와 로버트의 두 아이는 큰 소리로 TV를 보며 침실에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가 금전적 이익은 아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로버트의 지갑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문의 전화 경찰은 약 한 달 전 로버트가 받았던 의문의 전화와 범인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당시 로버트는 누군가 자신의 차 브레이크선을 절단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의료 관계자로부터 브렌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의심스러워 병원에 직접 확인해 보니 그런 전화는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로버트는 브레이크가 절단된 차를 타지 않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건 사람이 브레이크선이 끊어진 사실을 알고 일부러 로버트를 급히 차에 타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후 브렌다 앤드루의 이웃이 귀중한 제보를 했습니다. 이웃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자신의 집이 침입당한 것을 알게 되었고 신발장도 부서진 채 침실 침대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침실에서는 16구경 탄피 하나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브렌다의 차고에서 발견된 탄피와 같은 총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웃집의 다락에서 22구경의 미사용 총알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다락을 통해 이동하다가 총알을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로버트를 살해한 범인이 이웃집 다락으로 도피했다가 발각을 피하려고 신발장을 숨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전문적인 침입자이거나 열쇠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마침내 이웃은 브렌다 앤드루에게 휴가 중 집을 맡기려고 열쇠를 주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브렌다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의 지인들과 가족들 또한 브렌다가 로버트의 사망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브렌다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최근 제임스 파바트라는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아내에게 관계를 끝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브렌다는 오히려 이를 거부하고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버트는 80만 달러 상당의 생명보험 수혜자를 아내에서 형제로 변경해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로버트가 사망하기 전 보험 수혜자를 다시 브렌다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혜자 변경 서류의 진위에 의문을 품고 즉시 로버트의 서명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서명 전문가의 분석 결과는 경찰의 의심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수혜자 변경 서류에 있는 로버트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위조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의심은 브렌다의 연인이자 로버트에게 생명보험을 판매한 당사자인 제임스 파바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후 전문가들은 브렌다의 팔에 난 부상을 조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구경의 총을 사용해 서로 다른 거리에서 목표물을 향해 발사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브렌다의 팔 부상은 총구가 목표에서 약 5cm 떨어져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브렌다가 주장한 4에서 5m 거리에서 총을 맞았다는 진술과 모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브렌다가 남편의 죽음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그녀가 직접 총을 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명의 용의자가 체포된 후 검찰은 브렌다가 보험금을 독차지하려고 몇 달 동안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브렌다와 제임스는 로버트의 자동차 브레이크 선을 절단하고 병원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거짓 전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로버트는 병원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신중함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브렌다는 두 번째 계획을 세워 로버트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를 노렸고 이번에는 로버트를 살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계획에 빈틈이 많았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브렌다 앤드루는 1963년 12월 16일 오클라호마주 이니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브렌다는 늘 모범생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브렌다를 예쁘지만 수줍음 많고 말수가 적은 소녀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여가 시간 대부분을 교회에서 보내며 다른 사람들을 돕곤 했습니다. 자라면서도 외부 활동에 참여했지만 친구들과 달리 행사 후 파티를 즐기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로버트 앤드루는 오클라호마 주립대에 재학 중이던 시절 고등학생이던 브렌다를 자신의 동생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호감을 갖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브렌다는 캔자스주 윈필드에서 대학에 진학했으나 1년 후 로버트와 가까이 있기 위해 오리건 주립대로 전학했습니다. 두 사람은 1984년 6월 2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990년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 브렌다는 직장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가정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후 둘째 아이가 태어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로버트와 브렌다의 결혼 생활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점점 결혼 생활의 불행함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으며 친구들은 이후 법정에서 브렌다가 로버트에게 큰 소리로 꾸짖거나 결혼을 후회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994년 즈음 브렌다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수줍고 조용했던 그녀는 노출이 많고 몸에 딱 붙는 의상을 즐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렌다는 제임스 파바트를 포함해 여러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생명보험 판매원으로 브렌다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2001년 중반 제임스는 로버트에게 $80만 상당의 생명보험을 권유했고 브렌다가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브렌다와 제임스는 불륜 관계에 빠졌습니다. 이듬해 여름 제임스는 아내와 이혼했고 몇 달 뒤 브렌다도 로버트와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브렌다는 친구들에게 로버트를 미워하며 그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 10월 26일 로버트의 자동차 브레이크 선을 자른 후 제임스와 브렌다는 로버트를 교통사고로 유도하려고 응급 상황을 꾸몄습니다. 제임스의 딸인 자나 라슨의 증언에 따르면 제임스는 딸에게 브렌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로버트에게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걸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는 병원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면서 덫에서 빠져나왔고 브레이크 선이 절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아내 브렌다와 그녀의 연인 제임스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후 로버트는 보험 수혜자에서 브렌다를 제외하고 형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브렌다와 제임스는 로버트의 서명을 위조하여 수혜자를 다시 변경하려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로버트가 아이들을 데리러 오자 두 번째 살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브렌다는 제임스를 차고에 숨기고 로버트가 도착하자 난방 시스템을 점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제임스는 차 뒤에서 나와 로버트를 쏘았습니다. 이후 제임스는 브렌다에게 총을 넘겨 마지막 총격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제임스는 브렌다의 팔에 일부러 총을 쏴 부상을 입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브렌다는 이웃집을 열어 제임스를 숨겼고 제임스는 이곳에서 탄피를 떨어뜨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총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제임스가 22구경 권총을 구매했다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2004년 브렌다와 제임스는 각각의 재판에서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